남자가 관심 없는 여자에게만 보이는 맥없는 신호를 당신은 정확히 알고 있나요? 이 신호를 모르면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은 당신의 연애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연애의 결착을 짓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죠. 호감을 품기 시작했을 때 만약 맥이 없다면 다음 연애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남성 심리를 이해할 때 호감 신호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맥없는 신호를 아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히려 맥없는 신호를 정확히 알아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애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상대의 마음을 모르는 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불확실한 기다림 속에서 감정은 점점 깊어지기만 합니다. 나중에 맥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받는 상처는 더 크죠. 그래서 초반에 맥없는 신호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관심 없는 여자에게 무의식적으로 특정 행동을 합니다. 이 행동 패턴을 알면 상대의 마음을 더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맥없는 신호는 답장이 늦고 무뚝뚝하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역시 답장이 늦어지고 무뚝뚝해집니다. 답장이 늦는 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한 후 답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바쁜 경우에도 답장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마저 무뚝뚝하다면 맥없는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없어도 빨리 답장하려고 합니다. 답장도 정성스럽고 길어지는 경향이 있죠. 답장이 늦어지는 건 나중에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그렇구나처럼 짧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SNS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답장만 늦는 경우도 신호입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맥없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자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에게는 메시지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입니다. 이모티콘도 많이 사용하고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하죠.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가 끊기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관심 없는 여자에게는 대화를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한 글자나 두 글자로 답장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낸 메시지에 대한 반응도 최소한으로 합니다. 익십이라고 하죠.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의 익십은 바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된다면 분명한 맥없는 신호입니다. 특히 당신이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을 때 반응이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감정적인 메시지에는 바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되거나 궁금해서 빨리 답장하게 되죠. 하지만 관심 없으면 그런 메시지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핑계로 미루게 됩니다. 결국 대충 답장하거나 아예 답장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메시지의 톤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고 친근한 톤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죠. 하지만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사무적인 톤이 됩니다. 마치 직장 동료에게 보내는 업무 메시지 같은 느낌이죠. 감정이 담기지 않은 건조한 메시지가 계속된다면 맥없는 신호입니다. 또한 메시지를 보내는 시간대도 확인해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좋은 아침이라고 보냅니다. 밤에 자기 전에도 잘 자라는 메시지를 보내죠. 하지만 관심 없으면 이런 일상적인 안부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보낸 메시지에만 의무적으로 답장합니다.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맥없는 신호입니다. 연락의 빈도와 질을 함께 봐야 합니다. 빈도가 낮고 질도 낮다면 거의 확실한 맥없는 신호입니다. 빈도는 높지만 질이 낮은 경우는 친구로만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빈도도 높고 질도 높다면 맥 있는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메시지 패턴을 분석하면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맥없는 신호는 보디터치를 피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연애 감정이 있으면 만지고 싶어 합니다. 보디터치를 받으면 기뻐하죠. 하지만 맥이 없으면 보디터치를 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손이나 어깨가 닿았을 때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키 비교나 손 크기 비교 같은 보디터치 유도에 응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좁히려고 합니다. 하지만 관심 없는 여자에게는 오히려 거리를 두려고 하죠. 이것은 매우 본능적인 반응이라서 숨기기 어렵습니다. 남자의 물리적 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몸이 기울어집니다. 상대방 쪽으로 살짝 기대거나 다리가 상대방을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심 없으면 몸이 반대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는 것도 방어적인 자세입니다. 이런 바디랭귀지는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함께 걸을 때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걸을 때는 보폭을 맞추려고 합니다. 나란히 걸으면서 가끔 어깨가 부딪히기도 하죠. 하지만 관심 없으면 보폭을 맞추지 않고 빠르게 걷습니다. 또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걸으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나 좁은 공간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좁은 공간에 있으면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관심 없는 사람과 좁은 공간에 있으면 불편해합니다. 빨리 그 공간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이런 반응들은 모두 맥없는 신호입니다. 식사할 때도 앉는 위치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식사할 때는 가능한 가까이 앉으려고 합니다. 맞은편보다는 옆자리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관심 없으면 되도록 멀리 앉으려고 합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식사 중에도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지 뒤로 젖히는지 살펴보세요. 앞으로 기울이면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 뒤로 젖히면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보디터치의 빈도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보디터치를 하게 됩니다. 머리카락을 쓸어주거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기도 하죠. 하지만 관심 없으면 절대로 먼저 보디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디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물건을 건네줄 때도 손이 닿지 않게 조심하죠. 이런 행동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맥없는 신호입니다. 남자가 관심 있는 여자에게 보디터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친밀감을 높이고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기 때문이죠. 스킨십은 두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관심 없는 여자와는 벽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보디터치를 피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명확한 맥없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맥없는 신호는 SNS에서 연결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성의 계정을 찾아서 팔로우했는데 팔로우백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깊게 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SNS로 연결되면 일상을 보여주게 되기 때문이죠.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이 없는 경우에는 연결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SNS는 현대 연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반응을 보이는 것도 관심의 표현이죠. 좋아하는 사람의 게시물에는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도 답니다. 스토리를 볼 때마다 반응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심 없으면 게시물을 보지도 않습니다. 팔로우를 했더라도 게시물의 반응이 전혀 없다면 맥없는 신호입니다. DM으로 먼저 연락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게시물을 구실로 DM을 보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릴스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죠. 하지만 관심 없으면 절대로 DM을 먼저 보내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낸 DM에도 늦게 답장하거나 일십을 합니다. SNS에서의 상호작용 패턴을 잘 살펴보세요. 상대가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는 활발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하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댓글도 달고 좋아요도 누르면서 당신에게만 반응이 없다면 맥없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꽤 아픈 사실이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 스토리 조회 순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프로필을 방문하는 사람이 조회 목록 상단에 나타납니다. 상대가 당신의 스토리를 자주 본다면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를 거의 보지 않는다면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물론 SNS 활동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호들과 함께 보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의 태도와 온라인에서의 태도를 비교해 보세요. 두 곳 모두에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맥없는 확률이 높습니다. SNS에서 당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은 명확한 신호입니다. 관계를 발전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번째 맥없는 신호는 이야기를 깊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여자의 이야기는 엄청나게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더 깊이 파고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심이 없으면 겉핥기식 반응만 합니다. 대화를 깊이 파고들지 않죠. 예를 들어 대화 중 반응이 그렇구나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계속된다면 맥없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대화 중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다면 맥없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청은 관심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아무리 사소해도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오늘 점심에 뭘 먹었다는 이야기도 흥미롭게 들리죠. 그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심 없는 사람의 이야기는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빨리 대화가 끝나기를 바라면서 적당히 맞장구를 치죠. 대화의 질은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간다면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항상 표면적인 대화만 오간다면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남자가 관심 있는 여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눈을 빛내며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적절한 타이밍에 맞장구를 치죠. 추가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라고 물어보죠. 하지만 관심 없으면 멍하니 듣거나 딴 생각을 합니다. 대화가 끝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사소한 것까지 기억합니다. 좋아하는 음식, 취미, 가족 이야기까지 모두 기억하죠. 하지만 관심 없으면 중요한 이야기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생일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화 중 시선 처리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눈을 바라봅니다. 상대의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하지만 관심 없으면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주변을 둘러보거나 시계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빨리 이 자리를 뜨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대화의 주도권도 살펴보세요. 관심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서로 주도권을 주고받습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또 질문하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하지만 관심 없으면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계속 이야기하고 상대는 듣기만 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것은 상대가 대화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화가 일방통행이라면 맥없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5번째 맥없는 신호는 연애 이야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에게는 연애 이야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하지만 맥이 없는 경우에는 연애 이야기를 피하게 됩니다. 연애 이야기를 하면 연애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 여자친구 이야기나 연애관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맥없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애 이야기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형에 대해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의식하게 되죠. 지난 연애 경험을 공유하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친밀한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대화가 부담스럽습니다. 연애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상대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연애 이야기를 피하게 됩니다. 당신이 연애 이야기를 꺼내도 화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상형이 뭐야라고 물어봐도 글쎄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죠.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대화의 방향을 돌립니다. 이것은 당신과 연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행동입니다. 반면에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이상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형이 상대방과 비슷하다는 것을 은근히 어필하죠. 너랑 비슷한 스타일이 좋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연애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현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연애 이야기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대화도 피하게 됩니다. 깊은 감정을 나누는 것은 친밀감을 높이기 때문이죠. 관심 없는 사람과 친밀해지고 싶지 않으니 감정적 대화를 피합니다. 항상 가벼운 주제로만 대화하려고 합니다. 날씨, 뉴스, 일상적인 이야기로만 대화가 구성되죠. 이런 대화 패턴이 계속된다면 맥없는 신호입니다. 6번째 맥없는 신호는 데이트나 만남 약속을 피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잡지 않으려 하거나 일정이 좀처럼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맥없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시간을 냅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시간을 만들죠. 하지만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면 바쁘다고 하면서 만남을 피합니다. 물론 정말 바쁜 경우도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데이트 약속은 관심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만나려고 합니다. 일이 일찍 끝나면 바로 연락하죠. 주말 계획이 없으면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합니다. 하지만 관심 없으면 만남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둘이서 만나면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대1 만남을 피하고 그룹 모임을 선호합니다. 당신이 둘이서 만나자고 해도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날 친구도 같이 가도 되라고 말하죠. 이것은 둘만의 시간을 피하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약속을 잡더라도 직전에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죠.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맥없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취소한 후에 다시 일정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의 약속이 취소되면 바로 다음 날짜를 잡으려고 합니다. 미안해 대신 이번 주 다른 날은 어때라고 말하죠. 하지만 관심 없으면 약속 취소를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약속을 잡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죠. 만남의 장소 선택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만날 때는 분위기 좋은 곳을 예약합니다. 상대가 좋아할 만한 레스토랑을 찾아보기도 하죠. 하지만 관심 없으면 장소 선택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편한 곳 아무데나 상관없어라고 말합니다. 만남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죠. 만났을 때의 태도도 살펴보세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설레는 마음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옷차림에도 신경 쓰고 향수도 뿌리죠. 하지만 관심 없으면 만남에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만남이 끝난 후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만난 후에는 오늘 즐거웠어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면서 다음 약속을 은근히 잡으려 하죠. 하지만 관심 없으면 만남 후에 연락이 뜸해집니다. 집에 잘 도착했는지 묻지도 않죠. 이것은 만남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7번째 맥없는 신호는 프라이빗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이나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맥없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리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좋아하면 자신을 더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상대의 것도 알고 싶은 마음에서 프라이빗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프라이빗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가족 이야기, 어린 시절 추억, 미래 계획 같은 것들이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나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말하죠. 자신의 약점이나 실패담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공적인 이야기만 하고 사적인 이야기는 피합니다. 주말에 뭐 했어라고 물어봐도 그냥 쉬었어라고 답하죠.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생활에 당신을 들이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가족 이야기를 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가족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 엄마가 이런 분이야, 우리 동생이 이래라고 말하죠. 가족을 소개하고 싶다는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심 없으면 가족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물어봐도 짧게 답하고 넘어가죠. 꿈이나 미래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꿈과 미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런 일을 하고 싶어라고 말하죠. 이것은 함께 미래를 상상하고 싶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심 없으면 미래 이야기를 피합니다.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고민 상담을 하는지도 살펴보세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요즘 일이 힘들어라고 약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은 상대방에게 위로받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심 없으면 고민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괜찮은 척하면서 거리를 유지합니다.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8번째 맥없는 신호는 시선을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좋아지면 그 사람을 자꾸 보게 된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하지만 맥이 없으면 정말 눈이 마주치지 않습니다. 이것도 거리를 두려는 행동입니다. 이야기할 때도 다른 곳을 보면서 눈을 맞추지 않으려 합니다. 시선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는 눈이 반짝이고 동공이 커집니다.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계속 쳐다보게 되죠. 수업 중에도 회의 중에도 자꾸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눈이 마주치면 부끄러워서 시선을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쳐다보게 되죠. 그것이 좋아한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관심 없으면 상대방을 쳐다볼 이유가 없습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대화할 때도 눈을 맞추지 않고 다른 곳을 봅니다. 창밖을 보거나 천장을 보면서 대화하죠. 이것은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눈 맞춤의 빈도와 시간을 체크해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눈 맞춤이 길어집니다. 3초 이상 눈을 맞추면 관심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하지만 관심 없으면 눈 맞춤이 1초도 되지 않습니다. 빠르게 시선을 돌려버리죠. 그룹에서의 시선 처리도 확인해 보세요. 여러 명이 함께 있을 때 좋아하는 사람을 자꾸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면 좋아하는 사람의 반응을 먼저 확인하죠. 하지만 관심 없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반응을 확인하려 하지 않죠. 미소를 지을 때 시선도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웃으면 따라서 웃게 됩니다. 상대의 미소를 보면서 행복함을 느끼죠. 하지만 관심 없으면 상대가 웃어도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함께 웃지 않고 무표정하게 있죠. 이것은 감정적 연결이 없다는 뜻입니다. 9번째 맥없는 신호는 상담이나 부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자는 신뢰하거나 마음을 연 사람에게 상담이나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이나 부탁이 없는 경우는 맥없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일에서 고민이 있어도 전혀 상담하지 않습니다. 짐을 들고 있어도 도움을 구하지 않죠. 남자가 누군가에게 상담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는 일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예외입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 사람 앞에서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깊은 신뢰와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줍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고민이 있어도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당신에게 상담하느니 다른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당신을 가까운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부탁을 자주 합니다. 이거 좀 봐줄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대화의 기회를 만들죠. 부탁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심 없으면 부탁할 일이 있어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혼자 해결하죠. 당신에게 빚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탁을 하면 나중에 갚아야 하고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이죠. 관심 없는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부탁했을 때의 반응도 살펴보세요. 좋아하는 사람의 부탁은 기꺼이 들어줍니다. 오히려 부탁받는 것을 기뻐하죠. 자신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뿌듯해합니다. 하지만 관심 없으면 부탁을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되도록 피하려 하고 못해주는 이유를 찾죠. 미안, 그때 좀 바쁠 것 같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10번째 맥없는 신호는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맥이 없으면 다른 여자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경우에는 당신에게 성의를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죠. 예를 들어 여자 동료 이야기를 하거나 합니다. 다른 여자 이야기가 대화에 나오면 맥없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당신만 바라보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기 때문이죠.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하면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른 여자 이야기를 피합니다. 하지만 관심 없으면 그런 배려를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하게 되죠. 직장 동료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라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이런 곳을 추천해줬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것은 당신을 연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연애 대상으로 본다면 다른 여자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특정 여자를 칭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여자 성격이 좋더라라고 말하거나 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자신이 관심 있는 타입을 알려주는 행동입니다. 간접적으로 당신은 그 타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의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죠.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표정이나 분위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질투심을 유발하려는 경우 당신의 반응을 살피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관심 없으면 당신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고 이야기하죠. 이 차이를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번째 맥없는 신호는 리액션이 약한 것입니다. 좋아하면 리액션이 자연스럽게 커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맥이 없으면 이야기에 관심이 없거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액션이 약해지게 되죠. 이때 봐야 할 것은 상대의 입꼬리입니다. 웃는 표정이 아니더라도 입꼬리를 올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지 확인하세요. 아니면 입꼬리가 내려간 상태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것으로 어느 정도 맥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웃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맥없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머리 스타일이나 옷차림을 바꿨을 때 반응이 없어도 맥없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아하는 경우에는 사소한 것도 알아차리기 때문이죠. 당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빠르게 감지합니다. 리액션은 관심의 척도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에는 자연스럽게 큰 리액션을 하게 됩니다. 정말 대박이라고 말하면서 놀라는 표정을 짓죠. 진심으로 웃고 진심으로 걱정하고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감정이 담긴 리액션은 진심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심 없으면 리액션이 형식적입니다. 아, 그래라고 말하면서 무표정한 얼굴을 하죠. 웃어도 눈이 웃지 않는 가짜 웃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웃음은 눈 주위 근육까지 움직이면서 눈이 함께 웃습니다. 하지만 가짜 웃음은 입만 웃고 눈은 웃지 않죠. 상대가 당신의 이야기에 가짜 웃음을 보인다면 맥없는 신호입니다. 놀라는 반응도 비교해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에는 작은 것에도 크게 놀랍니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진심으로 반응하죠. 하지만 관심 없으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대단한 성과를 이야기해도 아, 그래라고만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공감 반응도 살펴보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힘든 이야기를 하면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표정이 어두워지고 걱정되는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관심 없으면 힘든 이야기를 해도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힘들겠다라고 짧게 말하고 넘어가죠.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감정에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11가지 맥없는 신호를 살펴보았습니다.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개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고민 프라이빗한 것은 좋아하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좋아하면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체크해 두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소개한 것 모두 남성에게는 맥없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남자에 따라서는 맥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의가 필요한 타입이 2가지 있습니다. 소극적인 남자와 수줍음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두 타입은 호감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맥없는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11가지 신호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각각의 신호가 왜 나타나는지 심리학적 배경을 이해하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남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연애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죠. 그리고 자신에게 진심인 사람을 찾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답장이 늦고 무뚝뚝한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연애에서 메시지는 감정의 온도계 역할을 합니다. 메시지의 속도와 내용을 보면 상대의 감정 온도를 측정할 수 있죠. 답장이 빠르고 내용이 풍부하면 감정 온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답장이 늦고 내용이 빈약하면 감정 온도가 낮다는 뜻이죠.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죠.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찾아서 보내기도 합니다. 상대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죠.
이것은 모두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관심 없으면 메시지에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만 갖추면서 답장하죠. 감정을 담지 않은 건조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도 관심 없는 사람의 메시지에는 대충 답장하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 분석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남자의 성격에 따라 메시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이죠. 원래 메시지를 짧게 보내는 남자도 있습니다. 이런 남자는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짧게 보낼 수 있죠. 그래서 메시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른 신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메시지가 짧아졌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길고 정성스러운 메시지를 보내다가 점점 짧아지는 경우죠. 이것은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관계 초반에는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심이 없어지면 그런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메시지의 변화 추이를 잘 살펴보세요. 보디터치를 피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물리적 접촉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터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가벼운 터치 하나로도 많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죠. 좋아하는 사람에게 터치를 하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과의 스킨십은 행복감을 줍니다. 하지만 관심 없는 사람의 터치는 불편함을 줍니다. 옥시토신 대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터치를 피하게 됩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의지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남자가 보디터치를 피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죠. 나란히 앉을 때 사이에 공간을 두려고 합니다. 걸을 때도 한 발짝 정도 거리를 유지하죠. 악수할 때 빠르게 손을 놓는 것도 신호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악수할 때는 오래 잡고 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관심 없으면 최대한 빠르게 손을 놓죠. 물건을 건네줄 때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도 신호입니다. 직접 손에 건네주면 손이 닿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피하기 위해 테이블에 놓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을 잘 관찰하면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SNS에서 연결되려고 하지 않는 것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SNS는 인간관계의 연장선입니다. 오프라인에서의 관계가 온라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좋아하는 사람의 SNS를 팔로우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사람의 일상을 알고 싶고 공유하고 싶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심 없는 사람의 SNS는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팔로우백을 하지 않는 것은 그 관계를 온라인으로 확장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SNS로 연결되면 여러 가지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야 하고 댓글도 달아야 하죠. 스토리에도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관심 없는 사람을 위해 이런 노력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또한 SNS로 연결되면 자신의 일상이 노출됩니다. 관심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고 싶지 않죠. 자신이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팔로우백을 하지 않거나 SNS 연결을 피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아하는 사람의 SNS는 매일 확인합니다. 새 게시물이 올라오면 바로 좋아요를 누르죠. 스토리를 보면 반응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상대에 대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SNS에서의 행동은 실제 감정을 꽤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그래서 SNS 분석도 맥없는 신호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야기를 깊이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경청은 관계의 기초입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하죠.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됩니다. 상대의 모든 것이 궁금하기 때문이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을 듣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게 됩니다. 추가 질문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알려고 하죠. 하지만 관심 없으면 이야기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만 듣고 있죠. 맞장구를 치지만 내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경청이 아닙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특별한 패턴이 있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죠. 눈을 반짝이면서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질문을 던집니다.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죠.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심 없으면 이런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다. 몸을 뒤로 젖히고 팔짱을 끼며 듣습니다. 맞장구도 형식적이고 질문도 하지 않죠. 표정도 무미건조합니다.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지 않고 빨리 대화가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태도의 차이를 잘 관찰하면 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말한 것은 사소한 것까지 기억합니다. 지난번에 이 카페 가고 싶다고 했잖아라고 말하면서 놀라게 하죠. 상대의 말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심 없으면 중요한 이야기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또 하거나 이전에 들은 이야기를 잊어버리죠. 이것은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연애 이야기를 피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애 이야기는 두 사람의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이상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를 의식하게 되죠. 과거 연애 경험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자신의 이상형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이 그에 해당한다는 것을 암시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라고 말하면서 상대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간접적인 고백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관심 없으면 연애 이야기를 피합니다. 상대가 이상형이 뭐야라고 물어봐도 잘 모르겠어라고 답하죠. 구체적으로 답하면 연애 분위기가 만들어질까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연애 이야기를 피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연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는 연애 안 해라는 질문이 나오기 때문이죠. 관심 없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 그것이 자신이라고 오해할 수 있고요. 없다고 말하면 그럼 나는 어때라는 질문이 올 수 있죠.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아예 연애 이야기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상황을 오히려 원합니다.
너는 연애 안 해라는 질문을 기다리고 있죠. 이 질문에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라고 답하면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애 이야기는 고백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관심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고 관심 없으면 피하는 것입니다. 데이트를 피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만남은 관계를 발전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아무리 메시지를 많이 주고받아도 실제로 만나지 않으면 관계는 발전하지 않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설레는 일입니다. 무엇을 입을지 어디서 만날지 많은 준비를 하게 되죠. 하지만 관심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의무감처럼 느껴집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피합니다. 남자가 데이트를 피하는 패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약속을 잡지 않는 것입니다. 만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화제를 바꾸죠. 두 번째는 약속을 잡았다가 취소하는 것입니다. 직전에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말하죠. 세 번째는 일정을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만나자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않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도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둘만의 시간을 피하죠.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분명한 맥없는 신호입니다. 진짜 바쁜 경우와 핑계를 대는 경우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바쁜 사람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번 주는 안 되는데 다음 주 토요일은 어때라고 말하죠. 하지만 핑계를 대는 사람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바빠서 안 될 것 같아라고만 말하고 끝이죠. 약속을 취소한 후에 다시 잡으려고 노력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취소했다면 미안한 마음에 바로 다음 약속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관심 없으면 약속이 취소된 것을 오히려 편하게 생각하죠. 다음 약속을 잡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만남의 질도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만날 때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맛있는 레스토랑을 예약하거나 재미있는 활동을 계획하죠. 하지만 관심 없으면 만남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가자는 식으로 대충 만나죠. 만남에 대한 정성의 차이가 맥의 차이입니다. 프라이빗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개방은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노출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노출의 수준이 높을수록 관계의 친밀도가 높다는 뜻이죠.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표면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이름, 직업, 출신지 같은 기본적인 정보만 공유하죠. 하지만 가까워지면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족관계, 과거 경험, 미래, 꿈, 가치관 같은 것들이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죠. 좋은 면만이 아니라 나쁜 면도 보여주려 합니다. 약점이나 실패담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상대방을 신뢰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면서 거리를 유지합니다. 깊은 이야기를 하면 관계가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관심 없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노출의 수준을 파악하면 상대의 감정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당신에게 깊은 이야기를 한다면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항상 표면적인 이야기만 한다면 아직 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남자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는 보통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이죠.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시선을 맞추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눈 맞춤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선으로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죠.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는 동공이 확대됩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통제할 수 없죠. 관심 있는 대상을 볼 때 뇌가 자동으로 동공을 확대시킵니다. 더 많은 빛을 받아들여 대상을 더 잘 보려는 본능적 반응이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눈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공이 확대되어 눈이 더 크고 밝아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심 없는 사람을 볼 때는 동공이 확대되지 않습니다. 눈에서 특별한 빛이 보이지 않죠. 시선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는 시선이 삼각형 패턴을 그립니다. 양쪽 눈과 입을 번갈아 보면서 얼굴 전체를 관찰하죠. 하지만 관심 없으면 시선이 상대방의 얼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빠르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죠. 그룹에서의 시선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있을 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면 좋아하는 사람의 반응을 확인하죠. 함께 웃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관심 없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거나 아무도 보지 않죠. 당신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담이나 부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남자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자는 사회적으로 독립적이고 강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기 때문이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예외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줘도 된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의 모성 본능을 자극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행동인 경우가 많죠. 하지만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항상 강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상담을 하면 관계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민을 공유하면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죠. 관심 없는 사람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지 않는 것이죠. 부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탁을 하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답해야 하죠. 이런 주고받는 관계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관심 없는 사람과 이런 관계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부탁을 피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금기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일편단심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기 때문이죠. 다른 여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인상을 주면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하지만 관심 없으면 이런 배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에서 다른 여자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것은 당신을 연애 대상이 아닌 친구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친구에게는 다른 이성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남자가 당신을 친구로만 본다면 다른 여자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부 남자는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우는 맥이 있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와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신의 반응을 살피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질투하는지 불편해하는지 표정을 관찰하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에는 당신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대화의 흐름에서 나온 이야기일 뿐이죠. 리액션이 약한 것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리액션은 감정의 표현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에는 자연스럽게 큰 리액션이 나옵니다. 감정이 고조되기 때문이죠. 좋아하는 사람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 실제보다 더 크게 웃습니다. 슬픈 이야기를 하면 진심으로 슬퍼하죠. 이것은 감정이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는 감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리액션이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하지만 관심 없으면 감정적 연결이 없습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감정이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리액션이 형식적이고 작아집니다. 표정 분석은 맥 판단에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입꼬리의 위치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진짜 미소를 지을 때는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눈 주위의 근육도 함께 움직이죠. 이것을 뒤시엔 미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짜 미소를 지을 때는 입만 웃고 눈은 웃지 않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지만 눈 주위 근육은 움직이지 않죠. 이것을 구분하면 상대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뒤시엔 미소가 나옵니다. 하지만 관심 없으면 가짜 미소만 보이게 되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러링이라는 현상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것이죠. 상대가 물을 마시면 따라서 물을 마시고 상대가 팔짱을 끼면 따라서 팔짱을 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와 동조하고 싶다는 무의식적 표현이죠. 하지만 관심 없으면 미러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의 행동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죠. 미러링이 있는지 없는지도 맥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맥 없는 신호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맥 없는 신호를 발견했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맥 없는 신호를 무시하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죠. 먼저 여러 신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의 신호만으로 맥 없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여러 가지 신호가 겹칠 때 맥 없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세 가지 이상의 신호가 보인다면 맥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보인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답장이 늦더라도 만남에서는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단순히 메시지를 잘 안 쓰는 성격일 수 있죠. 하지만 답장도 늦고 만남도 피하고 시선도 맞추지 않는다면 맥 없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맥 없는 신호가 확실해졌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것은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거절당할 각오가 필요하죠.
두 번째는 새로운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맥없는 사람에게 계속 매달리는 것보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는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야를 넓히면 생각지 못한 곳에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죠. 직접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백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맥없는 신호가 보이는 상황에서 고백하면 거절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미련 없이 다음 연애로 갈 수 있습니다. 고백할 때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 아니면 안 돼 같은 무거운 표현은 피하세요. 가볍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너에게 관심이 있었어라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상대의 대답이 긍정적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알려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당신도 부담 없이 마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다른 좋은 사람을 놓칠 수 있죠.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나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모임에 참여하세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한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애는 한쪽만의 감정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야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죠. 맥없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은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당신을 좋아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이제 소극적인 남자와 수줍음이 많은 남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두 타입은 호감을 숨기기 위해 맥없는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소극적인 남자는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긴장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죠? 그래서 오히려 차갑게 행동하거나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역설적인 행동입니다. 수줍음이 많은 남자도 비슷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수줍어서 시선을 피하거나 말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지터치는 더더욱 하지 못하죠. 이런 타입의 남자는 맥없는 신호와 호감 신호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남자의 호감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남자는 직접적인 행동은 하지 못하지만 간접적인 관심은 보입니다. SNS에서 당신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꾸준히 눌러줍니다. 직접 대화하지는 못하지만 멀리서 당신을 지켜보죠.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나서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행동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수줍음이 많은 남자도 간접적인 관심을 보입니다. 당신과 단둘이 있으면 긴장해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룹에서는 은근히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죠. 당신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제 내가 추천한 노래 들어봤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타입의 남자를 대할 때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호감 표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간접적인 관심의 흔적을 잘 관찰하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먼저 다가가면 점차 마음을 열게 됩니다. 소극적인 남자는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런 타입과의 연애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매우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 수 있죠. 기다림의 가치가 있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이제 남성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자의 행동은 크게 두 가지 동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호감과 무관심이죠. 호감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가까이 가려는 행동을 합니다. 무관심하면 거리를 두려는 행동을 하죠. 이 기본 원칙을 기억하면 남자의 행동을 해석하기 쉬워집니다. 가까이 가려는 행동에는 자주 연락하기, 만남을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시선을 맞추기, 보지터치하기, 프라이빗한 이야기를 하기도 포함되죠. 거리를 두려는 행동에는 연락을 피하기, 만남을 피하기 등이 있습니다. 시선을 피하기, 보시터치를 피하기, 표면적인 대화만 하기도 포함되죠. 상대의 행동이 가까이 가려는 쪽인지 거리를 두려는 쪽인지 판단하세요. 그러면 맥의 유무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행동에서 일관성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가지 상황에서의 행동만 보지 마세요. 여러 상황에서의 행동을 관찰하세요. 일관되게 거리를 두는 행동을 한다면 맥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상대의 진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상대가 맥없는 신호를 보낸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과 맞지 않았을 뿐이죠. 세상에는 당신을 좋아해 줄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한 사람의 거절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것은 더 나은 인연을 만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자신감을 잃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에게 진심인 사람을 만나면 그 모든 기다림이 가치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연애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인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죠. 일에 집중하고 싶은 시기일 수도 있고, 이전 연애의 상처를 치유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더라도 맥없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연애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추측만 하지 말고 직접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직접 물어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만 하면서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낫죠. 용기를 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이 좋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제 연애를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것입니다. 외모를 가꾸고 내면을 성장시키면 자연스럽게 매력이 올라갑니다. 매력이 올라가면 상대방이 관심을 보일 확률이 높아지죠.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자기 발전에 집중하세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매력적입니다. 두 번째 팁은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다가가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다가가세요. 밀고 당기기라고 하죠. 적절한 밀당은 상대의 관심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한 밀당은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 팁은 상대의 관심사에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것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면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면서 공통 화제를 만드세요. 공통점이 많을수록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팁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밝고 긍정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항상 불평불만을 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멀어지죠.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되세요. 웃으면서 대화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반응하세요. 다섯 번째 팁은 독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너무 의존하면 매력이 떨어집니다. 자신만의 삶을 살면서 연애도 즐기는 것이 이상적이죠. 취미 활동을 하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세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팁은 상대의 신호를 잘 읽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한 맥없는 신호를 잘 기억해 두세요. 상대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맥의 유무를 판단하세요. 맥이 있다면 자신 있게 다가가고 맥이 없다면 미련 없이 다음으로 가세요. 시간은 소중합니다. 맥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기보다 당신을 좋아해 줄 사람을 찾는 데 시간을 쓰세요. 일곱 번째 팁은 첫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인상은 3초 만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깔끔한 외모와 밝은 표정은 좋은 첫인상을 만드는 기본이죠.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도 좋은 인상을 줍니다. 눈을 맞추면서 미소를 짓는 것도 효과적이죠. 첫인상이 좋으면 이후의 관계 발전이 수월해집니다. 여덟 번째 팁은 경청의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은 호감을 얻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장구를 치세요. 적절한 타이밍에 질문을 던져서 관심을 보이세요. 상대가 이야기한 내용을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언급하면 감동을 줍니다. 이것은 당신이 상대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아홉 번째 팁은 적절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누구나 기분 좋게 합니다. 상대의 장점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오늘 머리 스타일 예쁘다 같은 구체적인 칭찬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적당히 하세요. 열 번째 팁은 자연스러운 보디터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보디터치는 친밀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어깨를 가볍게 치면서 웃거나 팔을 잠깐 잡는 정도가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불편해하면 바로 멈추세요. 보디터치는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해야 합니다. 상대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연애에서 자주 하는 실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상대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맥없는 신호를 받아도 나를 좋아하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너무 빠르게 감정을 쏟는 것입니다. 상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빠르게 빠져드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면 상대의 맥없는 신호를 인식하기 어려워집니다. 감정에 눈이 멀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죠. 천천히 알아가면서 감정을 키워가는 것이 건강한 연애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더 예뻐지면 좋아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상대의 마음은 상대가 결정하는 것이죠.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맥없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맥없는 신호가 보이는데도 계속 매달리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는 행동입니다. 맥없는 신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자신의 가치를 상대의 반응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관심을 보이면 기분이 좋고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우울해지는 것이죠. 자신의 가치는 상대의 반응과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연애의 기초입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다른 여자와 자신을 비교하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 여자보다 내가 뭐가 부족한 거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것일 뿐이죠. 당신은 당신 그대로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비교 대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일곱 번째 실수는 친구에게 너무 많이 상담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민을 나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에게 상담하면 혼란스러워질 수 있죠. 사람마다 다른 조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결정은 자신이 해야 합니다. 자신의 판단을 믿으세요. 여덟 번째 실수는 SNS 스토킹입니다. 상대의 SNS를 지나치게 확인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면 불안해지기만 하죠. 이것은 집착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SNS 확인을 줄이고 자신의 생활에 집중하세요. 아홉 번째 실수는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일십을 당하면 나도 익십하겠다는 식의 게임은 좋지 않습니다. 진실한 감정 표현이 건강한 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이죠. 게임을 하면 서로의 진심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열 번째 실수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았던 순간을 붙잡고 지금의 맥없는 신호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때는 나한테 잘해줬는데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행동이 아니라 현재의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지금의 행동이 그 사람의 현재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연애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사랑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알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마인드셋은 연애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애는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일, 취미, 친구, 가족 등 삶의 다른 영역도 중요하죠. 연애에만 모든 것을 걸면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마인드셋은 거절을 성장의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거절당하면 당연히 아프고 슬픕니다. 하지만 거절은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인연을 만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거절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명확해지기도 하죠.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번째 마인드셋은 인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쌓아가는 것이죠. 급하게 결과를 원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세요. 다섯 번째 마인드셋은 솔직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가장하면 진실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물론 타이밍과 방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반드시 전해지기 마련이죠. 여섯 번째 마인드셋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감정과 결정을 존중하세요. 상대가 맥없는 신호를 보낸다면 그것도 존중해야 합니다. 억지로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일곱 번째 마인드셋은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연애 경험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연애에서도 실패한 연애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이 경험들이 쌓여서 더 나은 연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경험을 후회하기보다 그것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남녀 간의 커뮤니케이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상대의 행동을 더 정확히 해석할 수 있죠. 남자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합니다. 감정보다는 사실과 정보에 초점을 맞추죠.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공감보다는 조언을 하려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여자는 감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합니다. 감정을 나누고 공감받기를 원하죠. 문제 해결보다는 들어주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남자가 조언을 하면 여자는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죠. 여자가 감정을 이야기하면 남자는 뭘 해달라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남자의 관심 표현 방식도 여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여자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다가가는 반면에요. 남자는 행동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좋아한다고 말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하죠. 짐을 들어주거나 길을 안내해주거나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런 행동을 놓치면 남자의 호감을 모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행동이 없다면 관심이 없다는 뜻이겠죠. 남자는 또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죠. 그래서 행동으로 대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면 관심이 없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행동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연애 심리학의 몇 가지 흥미로운 이론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감의 상호성 원리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호감의 상호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대에게 호감을 적절히 표현하면 상대도 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맥없는 신호를 보이는 상대에게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죠. 두 번째는 근접성의 원리입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거나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죠. 자주 마주치면 친밀감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단순 노출 효과라고도 합니다. 자주 접하는 것에 호감을 느끼는 현상이죠. 세 번째는 유사성의 원리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취미 가치관 성격이 비슷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죠. 공통점이 많으면 대화도 잘 통하고 함께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래서 상대와의 공통점을 찾는 것이 연애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희소성의 원리입니다. 얻기 어려운 것에 더 큰 가치를 느끼는 현상이죠. 연애에서도 너무 쉽게 다가가면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약간의 희소성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죠. 하지만 너무 멀리 가면 관심이 없다고 오해받을 수 있으니 균형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확인 이론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아상을 확인해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심리학적 이론들을 이해하면 연애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론을 참고하면서 자신만의 연애 스타일을 만들어 가세요. 이제 건강한 연애 관계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이 기본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죠. 한쪽만 희생하거나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가 노력하고 양쪽 모두가 행복한 관계가 이상적이죠. 신뢰도 건강한 관계의 핵심 요소입니다. 상대방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작은 약속을 지키면서 쌓아가는 것이죠.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신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소통도 건강한 관계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숨기지 말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세요. 대화할 때는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세요. 나는 이럴 때 슬펐어라고 말하는 것이 너 때문에 슬펐어보다 효과적입니다.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도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은 필요합니다. 항상 붙어 있는 것이 좋은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죠. 각자의 취미와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하는 시간도 즐기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성장도 건강한 관계의 특징입니다. 좋은 연인은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상대방의 꿈을 응원하고 도전을 격려하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한쪽만 성장하고 한쪽은 멈춰 있으면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의 표현도 잊지 마세요. 오래된 관계일수록 감사를 잊기 쉽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고마워 덕분에 행복해 같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갈등 해결 능력도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든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화하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타협점을 찾으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건강한 갈등 해결 방법입니다. 이제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정리하겠습니다.
남자가 관심 없는 여자에게만 보이는 맥없는 신호는 총 11가지입니다. 답장이 늦고 무뚝뚝하다, 보디터치를 피한다, SNS에서 연결되려 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깊이 듣지 않는다, 연애 이야기를 피한다, 데이트나 만남을 피한다, 프라이빗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시선을 맞추지 않는다가 있습니다. 상담이나 부탁을 하지 않는다,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한다, 리액션이 약하다도 있죠. 이 11가지 신호를 기억해두고 상대의 행동을 관찰하세요. 여러 가지 신호가 겹친다면 맥없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신호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극적인 남자와 수줍음이 많은 남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타입은 호감을 숨기기 위해 맥없는 신호를 보내기도 하죠. 그래서 상대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애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것이죠. 설령 그 마음이 전해지지 않더라도 좋아했다는 사실 자체가 소중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맥없는 신호에 좌절하지 마세요. 그것은 더 나은 인연을 만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당신에게 진심인 사람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때까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면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최고의 모습으로 맞이하세요. 연애를 진행할 때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야 합니다.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표현하세요. 상대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 있는 한 걸음이 두 사람의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맥없는 신호가 분명하다면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 한 번쯤 용기를 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후회 없는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죠.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연애를 바꿀 수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참고해서 연애를 유리하게 진행해 보세요. 상대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키우면 연애가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맥없는 신호를 빠르게 파악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세요.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해 줄 사람에게 그 시간과 감정을 쏟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야를 넓게 가지세요.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면 다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물건이 빠르게 전개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연애도 빠르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행동으로 연애가 성공할 수도 있죠. 연애를 진전시키려면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맥없는 신호가 보이면 다른 사람에게 시야를 넓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생각지 못한 곳에서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시야는 넓게 그리고 기회를 발견하면 그곳을 향해 나아가세요.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각 신호별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답장이 늦고 무뚝뚝할 때는 먼저 자신의 메시지 빈도를 줄여보세요. 매일 보내던 메시지를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면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하기 시작한다면 관심이 생긴 것일 수 있죠. 하지만 연락 빈도를 줄여도 상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맥없는 것입니다. 보디 터치를 피할 때는 물리적 거리를 무리하게 좁히지 마세요. 상대가 불편해하면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가벼운 접촉이 있을 때 상대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피하지 않는다면 아직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SNS에서 연결되지 않을 때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프라인에서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SNS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죠. 오프라인에서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이야기를 깊이 듣지 않을 때는 상대의 관심사에 맞는 화제를 찾아보세요. 상대가 관심 있는 주제로 대화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제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맥없는 것이죠. 연애 이야기를 피할 때는 무리하게 연애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애 이야기가 나올 때 상대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데이트를 피할 때는 부담 없는 만남을 제안해 보세요. 단둘이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그룹 모임을 제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룹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후에 단둘이 만남을 제안하세요. 프라이빗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는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 개방은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먼저 프라이빗한 이야기를 하면 상대도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시선을 맞추지 않을 때는 대화할 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긴장하면 시선을 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편안한 환경에서 대화하면 자연스럽게 눈을 맞출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부탁을 하지 않을 때는 먼저 도움을 제안하세요. 뭔가 도울 일 없어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보세요. 상대가 도움을 받아들이면 신뢰가 쌓이기 시작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할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죠. 대신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는 데 집중하세요. 리액션이 약할 때는 대화의 질을 높여보세요.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화제를 준비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화제에도 리액션이 약하다면 맥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대응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억지로 하는 행동은 금방 들통이 나고 역효과를 낳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면서 상대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그리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세요. 이렇게 하면 맥의 유무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애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대도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노력하는지 확인하세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상대의 마음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연애의 시작입니다. 맥없는 신호를 인정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세요. 더 나은 인연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세요. 당신의 진심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11가지 맥없는 신호를 참고해서 현명한 연애를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연애가 행복하고 성공적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